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서울 아파트 투자하려면 이것만 알고 투자하자 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 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집값 때리고 때려도 강남 2억 강북도 고갯속 2019년 5월 21일 매일경제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서울 강북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가 거래되며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전 가격보다 더 뛰어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옥죄기 정책에 나선 후 7개월 이상 눌려왔던 실수요 거래가 폭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남에선 이미 지난달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급매물이 팔려나가면서 이젠 가격이 9.13 대책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25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건영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 10층 매물이 14억 8천만 원에 지난달 27일 매매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9.13 대책 직전인 8월 초에 14억 6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8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한 셈이다. 용산구 후암동의 브라운스톤 남산 전용면적 166제곱미터도 지난달 23일 12억 2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성사돼 최고가를 찍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신고가 경신은 다양한 지역과 면적, 가격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소형 주공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와 도봉구에서도 상계주공 10단지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창동 주공 2단지 41제곱미터는 3억 1천만 원에 팔려 지난해 최고점을 넘어섰다. 모두 최근 한 달 새 거래된 아파트들이다. 최근 강북 지역의 신고가 행진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반등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이어진 급등장에서 강남이 치고 나가면 강북이 따라오르며 키를 맞추는 식의 패턴과 판박이다. 자, 실제로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 격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중공 5단지도 급매물 소화를 넘어서 작년 전고점에 근접한 가격 수준까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마치 지금 집을 안 사면, 그죠? 서울에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재건축 인허가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잠실공 5단지는 지난주 전용면적 82제곱미터 매물이 20억 여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기록한 20억 4,800만 원 최고가에 수천만 원 차이로 근접한 셈이다. 인근 지공인 중개사무소 대표는 20억 원 아래에 있던 매물이 모두 사라지면서 매도자 우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자, 계속 읽을수록 지금 서울에 집을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음마아파트 옆에 위치한 H공인중개소 대표는 지난주 로열층 84제곱미터 물건이 19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집주인들이 모두 매물을 거두고 매도자는 이제 19억 원 이상을 달라고 한다며 한두 달 전만 해도 팔겠다는 집주인이 여러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음마아파트는 9.13 대책 직전에 20억 5천만 원까지 거래했다가 올해 2월 16억 6천만 원까지 급락한 이후 최근 다시 급등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반등은 최근 거래량 회복과 직접 관련이 있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저가 매물이 소화되고 가격이 오르니 다시 추격 매수로 인해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서울 아파트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5월 21일 기준 이달 아파트 거래 건수는 1984건으로 이미 지난달 2404건의 80%를 넘어섰다. 지난 2월 1574건으로 바닥을 찍고 3월 1775건부터 서서히 거래량이 회복되는 셈이다. 구별로 보면 이달 거래량이 강동구 101건, 서초구 76건, 구로구 212건으로 5월이 아직 열흘 가까이 남았음에도 지난달 거래량을 넘어섰다. 21일 기준으로 강남구 133건이 거래돼 지난달 140건이 육박했고 송파구는 155건으로 지난달 155건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자, 이거는 이 거래량은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올해 거래량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과거에 그죠? 최소한 작년 거래량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작년 거래량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제가 그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사만 보면 자, 지금 집을 안 사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막 내용들이에요. 그죠?
더 오를지 모른다는 심리 속에 추격 매수도 나오고 있다. 대전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서울 신일림동에 근무하는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올해 들어 계속 아파트를 봐오다가 이번 주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다. 김 씨는 내려가던 아파트 호가가 다시 오른 걸 보고 더 기다릴 수 없겠다 싶어 계약금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번 거래 재개와 가격 반등이 서울 전역으로 강하게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고준석 동국대 견인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대책을 내놨지만 4, 5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오고 신도시는 강남권 아파트의 대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 증가가 서울 핵심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 카드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는 심리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깜짝 반등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거래량 증가는 급매물 소화 수준에서 봐야지 추가적으로 더 오르게는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제 그저 반등을 할 것이다. 자, 지금은 반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매물만 소진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이 기사가 나온 비슷한 시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또 나왔어요. 볼게요. 거래 절벽 장기화에 흔들리는 마용성 랜드마크 단지 2019년 5월 20일 디지털 타임스 기사예요.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작년 서울 아파트 급등을 주도했던 마용성 집값이 흔들리고 있다. 한동안 매매 거래 절벽에도 철옹성처럼 꿈쩍않던 마용성 랜드마크 단지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의 호가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반년 이상 실거래가 하락 없이 버티고 있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였지만 최근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면서 계단식 가격 하락 조짐이 관측된 것이다. 20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5% 하락했다.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특히 그동안 서울 집값 하락에도 꿈쩍 않던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의 호가는 5천만원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수억 원씩 떨어지는 와중에 실거래 없이 꿋꿋하게 호가를 유지해온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체 3,885세대 중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A타입은 지난달 1층 매물이 9억 7,800만원에 거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반년 만에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층 매물이 9억 9,700만원에 거래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폭은 거의 없었다. 520세대 규모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B타입 역시 지난해 9월 3건, 10월 1건에 이어 11월부터 이달까지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는 최근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고 매물이 쌓이면서 호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집을 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에서 4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월별 최저치를 석 달 연속 경신했다. 자, 조금 전의 기사는 그죠? 이 전달 올해에 해당하는 그런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늘고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기사는 역대 월별 최저치를 석 달 연속 경신했대요. 과거의 기록 거래량이 이렇게 있을 때 그 거래량을 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자, 2월에 4월이 역대 월별 최저치라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그죠? 이달 역시 20일 기준 1812건을 기록하며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 5455건을 월말까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추세라면 2천에 3천건 사이가 될 전망이다. 자, 지금 이 기사는 과거의 거래량과 비교를 하니까 거래량이 지금 그죠? 상당히 낮은 거래량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비교 기준을 올해에 두느냐 아니면 작년에 두느냐 아니면 더 길게 늘려서 비교를 해보느냐. 자, 그거에 따라서 지금 거래량이 적냐 많냐가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 비교해서 하면 그게 정확한 그런 진단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자, 올해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그죠?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기면서 거래가 계속 끊긴 상황이에요. 계속 끊기면서 호가가 서울의 그 매매 호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조정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조금 늘어난 거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지금 그죠? 이전 기사는 좀 과대 포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114 관계자는 매수 문의가 장기간 끊기면서 그동안 잘 버티던 랜드마크 단지도 매물이 쌓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114 현지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의 호가는 약 5천만 원가량 떨어졌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서울 자치구 전체 25개구 중에서도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한 곳으로 손꼽힌다. 현재까지 마포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0건으로 중구 19건, 종로구 17건, 용산구 39건, 성동구 46건, 금천구 43건, 광진구 43건, 광북구 34건 등을 제외하고 서울에서 8번째로 거래량이 낮은 지역이다. 지역 내 다른 아파트 단지를 살펴봐도 거래 절벽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에 역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C타입이 지난해 8월 이후 매매 거래가 아예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1사 관계자는 서울 광북권 시세상승을 이끌며 상징성이 높던 마포구 하락세는 서울 비강남권 일대의 추가 매물의 가격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보면 서울에 지금 집을 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살짝 늘어나면서 호가가 조금씩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자, 급매물 소진되면서 호가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자, 그러면 왜 급매물 소진되면서 호가가 올라갔냐?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이게, 자, 앞으로 가격 급등의 신호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급매물 소진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내려면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월에서 5월 서울 아파트 입주 급강, 헬리오시티 기저효과, 2019년 2월 22일 건설경제 신문기사예요. 오는 3월에서 5월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직전 3개월 대비 6분의 1 순으로 급감한다. 전국적으로도 본격적인 집들이 성수기가 시작되지만 입주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에서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9만 423가구로 집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만 1,084가구, 지방 4만 9,333가구 등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와 13.1%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직전 3개월 22,542가구에서 몇 가구로 급감했어요? 3,586가구로 급감을 했어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럼 3월에서 5월 사이에 꼭 집을 장만해야 되는 그런 실수요자들은 그죠? 입주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당연히 급매물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예. 저는 지금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서울 아파트 입주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도 줄었지만 아파트보다는 행복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가 많으면 실수요자들이 이런 걸 들어가 살아요? 그죠? 아파트에 살지?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아파트는 3월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1170가구와 강서 염찬동 이편원세상 499가구, 4월 용산구 효창동 롯데캐슬 센터폴에 478가구 정도다. 그죠? 자, 입주 물량이 이렇게 급감했기 때문에 자,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6월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자, 6월에서 8월 서울 아파트 몇 가구 입주? 1만 2천 가구 입주. 자, 방금 전에 몇 가구 입주했어요? 약 3천 가구 이상 입주했죠? 자, 한번 기사 내용을 볼까요? 3,586가구 입주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1만 2천 가구면 거의 몇 배요? 3배 이상의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6월에서 8월 사이에. 그죠? 다음 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전국에서 11만 2천여 가구가 집들이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수준이다. 그러나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입주 물량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민간 공공아파트는 총 11만 2,3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만 7천 가구보다 3.9% 적지만 최근 5년 평균 9만 5천 가구보다 18.2% 많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만 1,92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자, 3월에서 5월보다 몇 배? 그죠? 4배가 더 많아요. 4배가.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4.4%, 5년 평균 대비 42.3%나 많다. 6월에는 강동구 명일동 레미안 명일역 솔베뉴 1,900가구와 관악구 봉천동 이편의 세상 서울대 입구 1,531가구 등 7건의 민간 아파트 외 한 건의 공공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다. 자, 그럼 6월에서 8월 끝나면 입주가 끝날까요? 아니에요. 9월 이후부터도 또 입주가 상당히 많아요. 계속 있습니다. 7월에는 구로구 항동 공공택지지구 2단지 646가구의 입주가, 8월에는 강남구 개포동 DH 아너힐츠 1320가구, 마포구 신수동 신천숲 아이파크 1015가구, 은평구 응암동 백년사 SK뷰 아이파크 1305가구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나머지는 이제 수도권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3월에서 5월에는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금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이게 지금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해서 이제 6월 이후부터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으면 자 이때 6월에서 8월 사이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악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서울 아파트에는, 서울 부동산에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울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이거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서울에 만약 13억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자, A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가 집을 투자를 할 때는 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집이 얼마까지 오를지 자, 미리 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자, 이게 집이 16억까지 오를 것이다. 그럼 16억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스스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혀 없이 13억짜리 아파트 사서 그냥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사면 자, 이러면은 투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 잘못된 마인드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는 거예요. 13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자, A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년 후에 이게 16억은 될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서울의 13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자, 이제 예를 제가 드렸어요. 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13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자, 가장 좋은 그런 A가 원하는 그런 방향은 자, 어때요? 자, 부동산 악재가 전혀 없어가지고 13억에 매입한 다음에, 그죠? 그냥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그래서 4년 후에 16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A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13억에 매입한 후 14억, 15억 계속 꾸준히 올라 계획대로 4년 후인 2022년에 16억까지 오르는 게 A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자, 전세가 떨어지지 않고 전세가도 같이 꾸준히 올라가지고 그죠? 중간에 역전세난도 나지 않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전세금을 회수하면서 2022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A가 제일 원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부동산 악재가 전혀 없을 시에 이게 가능한데 지금 부동산 악재가 아직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2번 과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번 과정은 뭐냐면 자, 부동산 악재가 수시로 나오지만 예정대로 4년 후 16억이 될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3억에 이 사람이 매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전세가를 6억에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이 아파트가 16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자, 12억으로 떨어집니다. 1년 후에 2019년에. 왜? 정부 규제 정책으로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가 12억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나면서 자, 전세가도 5억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전세가도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해인 2년 후, 이 A라는 사람이 집을 매입하고 2년 후가 된 2020년에 자, 주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 여파로 자, 매매가가 11억 원으로 더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입주 물량이 더욱 늘었으니까 자, 전세가도 자, 4억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세가도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6억의 전세를 놨기 때문에 자, 2년 후가 됐으니까 그죠? 4억의 전세를 다시 놔야 돼요. 그러면 자, 2억을 토해내야 돼요. 그죠? 그럼 2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 사람은. 자, 이때 살 때는 이 사람이 얼마의 투자금이 들어갔어요? 13억에서 6억을 빼면 그죠? 7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렇게 역전세에 나면 이제 투자금이 9억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후가 됐어요. 그래서 3년 후가 돼서 2021년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일시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자, 바닥이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주변에 자, 금매물인 11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금매물이 자, 소진이 되고 자, 14억 호가의 매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사람은 13억에 샀을 때, 자, 이제 금매 소진되고 14억이 되면, 자, 이제 안심을 하겠죠. 자, 이때까지 12억으로 떨어지고 11억까지 떨어지고 역전세난이 나서 2억, 그죠? 추가 비용을 토해내야, 그 전세 그 보증금을 토해내서 추가 비용이 2억이 들어가는 상황까지 올 때는, 자,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이 만약에 4년 후에 16억이 꼭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마 이때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2년 후에 전세가 만기됐을 때, 야, 이거를 그냥 손해보고 팔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흔들렸을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16억이 4년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계속, 그죠? 역전선에 나도 전세보증금을 2억을 빼주고, 자,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금액 소진되면서 14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 해인 4년 후 2021년이 되니까, 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만약에 16억까지 오른다. 그럼 이 사람은 자, 중간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음고생하고 역전선 나서 그쵸, 추가 비용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자, 2021년까지 16억 원으로 2022년에 16억 원으로 오르면서 이 사람의 목표 시세 차익은 보게 된 거죠. 그죠? 자, 이것도 그나마 좋은 상황이에요. 이 과정만이라도 거친다면.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자, 이번엔 3번의 과정이에요. 3번. 3번 과정. 부동산 악재가 수시로 나오고 예정대로 4년 후 16억이 안 될 경우. 그죠? 3번. 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13억에, 자, A에서 D까지는 2번 과정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13억에서 12억으로 떨어지고, 1년 후에. 그 2년 후에 11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역전세가 나서 전세가 4억으로 떨어지고, 그 2억의 추가금이 더 들어가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4억 원으로 일시적으로 금매물이 소진되면서 호가가 올랐어요. 근데 다시 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이 가격이 다시 12억으로 떨어졌다. 최악의 상황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13억에 사서 4년 후에 2022년에 16억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2022년에 얼마가 된 거예요? 12억이 된 거예요. 오히려 1억 떨어졌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16억이 될 때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자,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손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예.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번 가정인데 1번 가정은 부동산 악재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앞으로 악재가 계속 남아있다. 어떤 악재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서울에 그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그죠? 그런 악재가 있어요. 그죠? 입주 물량 증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또 자, 보유세가 인상돼서 6월 1일 이후부터는 그죠? 6월 1일 이후에 이제 집주인들은 보유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해야 돼요. 그럼 보유세가 인상되죠. 보유세를 이제 종부세를 이제 그 12월 달에 내야 되잖아요.
12월 달에 실제로 많이 그 부과된 종부세를 낼 때 그때 이제 아 이거 종부세 상당히 많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종부세가 올라가 내가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주면 좋은데 만약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데 종부세만 왕창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그 공시가도 더 올라가고 그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더 올라가게 되면 종부세는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겠죠, 이제. 예. 그죠? 그래서 이 보유세가 올라가서 그 보유세를 부담해야 되는,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 두 번째 악재예요. 자, 세 번째 악재는 뭐예요? 세 번째 악재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한국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그죠? 그런 현상이 막 생기고 있죠. 수출이 감소하고 막 그죠? 그 미국, 중국이 무역 전쟁하면서 수출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것이다. 막 이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가 안 좋다는 기사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돼요?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매수 심리가 위축이 돼요.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됩니다. 또 이런 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악재가 이제 계속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과정으로 가기에는 지금 악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과정으로 가기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투자를 했을 때는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으로 간다 해도 중간에 정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16억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16억까지 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서 그죠? 그죠? 뭐 중간에 전세금을 또 내줘야 되는 막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죠? 만약에 16억이 안 되고 만약에 2상이 아니라 3번의 가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지금 서울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다.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악재가 나올 때보다 이렇게 심리가 부동산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다시 매물이 올라가던 호가가 올라가던 게 다시 떨어지고 또 호가가 올라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계속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에 내가 그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부동산 투자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단기 투자를 하겠다. 한 1년만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 1, 2년만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죠? 뭐 2년 투자는 전세 만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1년 내에 투자하겠다.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실 건데, 그죠? 자, 그러면 자, 장기 투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목표한 기간에 목표한 금액까지 오르는 동안, 그죠? 방금 A라는 사람은 그죠? 4년 동안 나는 3억을 벌겠다는 거죠. 13억에 사서 16억이 되는 거니까 3억을 벌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런 동안 자, 뭐가 있어요? 걸림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부동산 악재가 지금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자,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보유세 인상하고 대출 규제는 이미 나온 악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가 인상이 돼서 실제로 실행되는 그래서 실제로 부과되는 그런 악재가 남아있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악재가 남아있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악재가 남아있죠. 그죠? 자, 이런 게 계속 생길수록 자, 걸림돌 자, 부동산 악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돌은 훨씬 더 많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무슨 경기예요? 자, 허들 경기죠, 허들. 지금 서울에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거는 허들 경기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허들 경기가 같다. 자, 여기 지금 서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안 썼네요. 서울. 꼬린 지점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허들이 나올 것이고 이 허들이 뭐예요? 바로 부동산 악재예요. 우리는 그 허들을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진짜 지금 서울에 투자해서 난 장기간 한번 끌고 가 보겠다. 어떤 악재가 나와도 나는 그 악재를
잘 이겨내서 장기간 끌고 가겠다. 나중에 어차피 부동산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내가 산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간에 힘든 고비가 와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예.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가겠다. 부동산 악재가 있어도. 이런 마인드면 지금 투자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그 허들을 계속해서 뛰어넘을 수 있으면 투자해도 된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허들을 뛰어넘기 힘들다. 예, 그런 사람들이라면 허들에 걸려서 꼬린 지점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경주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서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마인드를 잘 갖고 내가 서울에 투자할 때, 내 앞에 장애물이 계속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셔도 돼요. 어차피, 부동산은, 그죠?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가격이 조정기를 거쳤다가 또 올라갔다가 조정기를 거쳤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니까. 악재를 만날 때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1번처럼 갈 것이다. 1번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전세가도 꾸준히 오르고 집값도 꾸준히 올라서 결국에는 내가 목표한 연도에 목표한 금액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허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꼬린지점까지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런 분들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서울에 아파트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수를 한다면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걸림돌, 허들이죠, 허들. 이런 허들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악재. 이런 것들을 대처해 나갈 방법을 미리 생각해 놓고 투자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죠?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부동산 투자한다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의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부동산 투자하면 100% 실패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2번 아니면 3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걸 인정하고 지금 서울에 투자한다면 저는 말리지 않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 올려드릴 생각이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